여러분, 저는 코인 시장에서 1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누군가는 큰 부를 이루고 졸업하듯 시장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끝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투자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 번 흔들렸고 떠날까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역꾸역 버티면서 지켜본 결과 분명한 패턴이 보였어요. 망하고 접는 사람들은 놀랍도록 비슷한 흐름을 밟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또 눈앞에서 확인한 코인 시장에서 끝내 살아남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5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그 길 위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큰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초심자의 행운, 달콤한도. 첫 번째는 초심자의 행운입니다.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오면 누구나 운 좋게 한두 번은 크게 벌어봅니다. 저 역시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랬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산 코인이 며칠 만에 두세 배가 뛰는 걸 보고 아, 이게 인생 한 방이구나 착각했죠.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사람은 쉽게 맛본 달콤함을 기준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10%, 20% 수익은 수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 배는 먹어야 의미 있지라는 욕심이 자리 잡는 겁니다. 저도 한 번은 큰 돈을 넣고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몇 시간 동안 연봉 협상을 하고 나와보니 계좌가 협상한 연봉보다 더 크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집에 가선 치킨을 씹으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자책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걸 초심자의 편향이라고 합니다. 처음의 성과가 마치 내 실력인 것처럼 과대평가하면서 합리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거죠. 여러분, 첫 수익은 대개 실력보다 운의 영향이 큽니다. 이때 취해서 원칙 없이 돈을 더 넣으면 결국 큰 하락 앞에서 계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남과 비교하다가 무너지는 순간. 두 번째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제 계좌는 플러스인데도 옆 사람이 몇 배를 벌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수익은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심리예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내 건 답답하네 싶어서 팔고 그때 제일 잘 나간다는 종목으로 갈아탔습니다. 근데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팔자마자 올랐고 산 건 바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동료가 A코인 답답하다며 저랑 같이 팔고 비트코인으로 옮겼는데 며칠 뒤 A코인이 폭등했습니다.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속이 뒤집히고 손이 떨렸습니다. 왜 나는 항상 반대로만 가지? 라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의 함정입니다. 비교는 끝없는 욕망을 낳고 그 욕망은 기준 없는 매매로 이어집니다. 결국 계좌는 조금씩 무너지고 어느 순간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릅니다. 행동재무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비교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성과에 나를 얹어 평가하는 순간 이성적 투자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남의 수익은 내 것이 아닙니다. 박탈감으로 종목을 바꾸는 순간 시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세 번째, 확신이 무너진 그날. 세 번째는 확신 부족입니다. 코인 시장은 하루에도 20%, 30%씩 출렁입니다. 이때 자기만의 기준이 없으면 멘탈은 순식간에 부서집니다.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충분히 분석하고 믿음도 있었던 종목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크게 떨어지자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내가 잘못 본 건가라는 의심이 들었고 계획했던 손절 라인까지는 한참 남았는데도 결국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바닥이었습니다. 그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쥔 채 소리 없는 절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확신이 없는 매매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증거입니다. 시장은 늘 우리 심리를 시험합니다. 이때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만 살아남습니다. 손절도 익절도 감정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시장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네 번째, 공부하지 않았던 대가. 네 번째는 공부 부족입니다.
제가 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코인에 대해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공부한 사람은 끝까지 버텼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왜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상태로는 결국 카더라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곧 상장된다더라. 저게 다음 비트코인이라더라. 이런 말에 올라타다 결국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게 됩니다. 저도 초반에는 똑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죠. 내가 뭘 사는지조차 모른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는 거려. 여러분, 모든 기술적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투자하는 코인이 무엇인지, 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결국 시장은 우리를 가볍게 밀어낼 겁니다. 5번째, 디즈로 들어오면 끝이다. 마지막 5번째, 비투입니다.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본 몰락의 패턴입니다. 특히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대출을 받아 투자한 사람들 중 끝까지 버틴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제 친구 한 명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혼자금을 코인에 넣고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기분이 좋았겠죠. 하지만 하락장이 오자 버티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매일 어두워지더니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시장에서 손을 떼야 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며 전율이 왔습니다. 아, 빚으로 들어오는 순간 결국 접게 되는구나. 저는 그날 이후로 절대 빚으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생활에 지장 없는 돈, 현물 투자. 이 원칙만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겪고 또 눈앞에서 확인한 코인 시장에서 결국 무너지고 사라진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인데 라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고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실패와 후회를 겪었지만 그걸 인정하고 고쳐나가면서 결국 시장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투자 스토리랩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억지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졸업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